쿠팡 무혐의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던 엄희준 전 지청장 관련 보도입니다. 엄 전 지청장이 수사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도록 한 데 이어 불기소 결정문에도 중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 핵심 근거로 삼은 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쿠팡 내부 지침서와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불리하게 변경된 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별도 안내하지 말라는 쿠팡 내부 지침이 변경 규칙을 적절히 안내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에 위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보고서 초안에서 이 지침서와 대법 판례에 대한 판단은 빠져 있었습니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민사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취업규칙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를 넘겨받고도 외면한 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한 겁니다. 엄지청장의 지시대로 한 달 뒤 최종 수사보고서는 취업규칙 무효 주장이 민사 관련 주장에 불과하다고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엄지청장은 노동자들에게 통보되는 최종 불기소 결정문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부분이란 내용을 아예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떠넘기는 결정을 해놓고 외부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통보받은 결정문엔 노동청이 제시한 쿠팡 내부 지침서도 대법 판례도 모두 누락됐고 왜 누락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빠졌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쿠팡 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처분 직전 검찰 내부망에 핵심 증거와 판단이 누락됐으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며 기록을 남겼고 대검에도 쿠팡 사건 관련 부장검사 견해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의견서까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부장검사는 현재 상부 승인 없이 개인 의견을 보고한 것을 두고 대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엄 전 지청장은 JTBC에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민사 판단은 별개이기에 따로 논의하지 말자는 취지였고 불기소 결정문 포함 여부는 문제될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분이 적절했는지는 항고 사건 재수사로 결론이 날 문제라고 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나랑 무슨 관계야가 아니고 검찰개혁은 민생이다. 거기에 똑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진짜 쿠팡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여요. 일용직 노동자가 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삶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한테 퇴직금 안 주려고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한 거야. 내부 규정을 바꿔갖고 그 조금 안 주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고발을 한 건이야. 쿠팡을. 네. 그런데 검찰 엄희준이가 이거는 혐의 없다고 덮은 건이야. 자, 쿠팡 편을 들면서 화나고 있는 건지 확인해. 지금 적고 계시죠. 네. 적고 계시죠. 고용노동청은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 담당 부장검사도 이거는 뭐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지청 어미준이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A 부장검사는 지난 5월에 어미준이 얘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얘 좀 처벌해 주세요 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런데 어미준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대놓고 국회의원이 물어봅니다. 어미준이 너 왜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왜 무혐의 지시를 내렸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어미준이가 아니 뭔 소리냐, 나 패싱한 거 아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하는 검사가 주임검사라서 주임검사한테 의견만 물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똑 떨어지는 반박 증거가 나왔죠. 네, 요거 딱 나와버렸잖아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주임 검사가 그 부장 검사한테 이렇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부장님, 땡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어미준이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은 뭐 구약식 뭐 얘기하는데 쿠팡 무혐의 딱 떨어지죠. 딱딱딱 요렇게 아예 그냥 결론을 내버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검토 방향을 알려줬다. 아예 그냥 지침을 내려버린 것처럼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어미준의 문제 어제 JTBC를 통해서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2023년 쿠팡은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지 못하게 취업 규칙을 바꿉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가 쿠팡을 고발한 건이거든요. 2024년 9월에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압수수색을 해서 쿠팡 내부 지침서를 확보를 했어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일단 내부 지침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일용직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이의 제기할 때만 개별 대응하라.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러니까 알려주지 마라. 우리 마. 취업 규칙 변경된 거 얘네들한테 알려주지 말아라잖아. 모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법 판례상 이 자체가 무효가 돼요. 대법 판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놓고 적절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취업 규칙은 무효다. 대법 판례가 있었던 거야. 그럼 저 내부 지침서는 확실한 증거가 되네. 그러니까 핵심 증거야. 이 내부 지침서가 핵심 증거란 말이야. 그래서 1월에 노동청이 이게 워낙 핵심 증거니까 네. 이 핵심 증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3월 부산지청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1차 수사 보고서를 대검에 보내는데 그때 이 핵심 증거를 쏙 빼버립니다. 부천지청에서 이 핵심 증거를 빼버려. 핵심 증거를. 이게 가장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거를 빼고 대검에 빼고. 그래서 어미준이 너 이거 왜 뺐냐 물어봤어요. 네. 그럼 어미준이가 최소한 사람이면 부끄러워하거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면 미안해야 되잖아. 뻔뻔합니다. 어미준이 뭐라고 합니까? 담당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냈다. 취업 규칙 관련 내용은 부장검사 개인 의견서로 대검에 보냈으니 누락된 건 아닙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야, 잠깐만. 부장검사가 보냈으니까 누락된. 그러니까 너네 차원에서는 누락시킨 거 맞잖아. 핵심 증거인데. 화가 너무 나는데 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렇죠. 가리고 있다. 예. 이 사안에서는 세 가지 정도 쟁점을 좀 뽑아보면 먼저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거리를 냈다. 검사는 한동안 또는 그 이상 보안수사권은 입에 거론해서는 안 되겠다. 교보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바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 검찰청법 7조의 이 쑤셔넣었던 원래 행정공무원은 위임의 법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그 8조를 보면 내 권한 말단 공무원이지만 나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내 이름과 내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7조는 상급자는 사전 지시금지입니다. 이게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조직 문화입니다. 다만 6조에 사후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검찰청법 7조 2에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네. 검사 동일체의 원칙. 따라서 상급자가 언제든지 그 업무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전시킬 수도 있고 또 옆에 검사한테 승계시킬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짓거리를 했다. 그래서 중수청이 가든 공소청이 가든 네. 행정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행정 위임의 법리를 반드시 거기에 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쟁점이 나오는 거고 끝으로 네. 증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특히 무죄줄 결심이면 증거를 빼버린다. 그거 정말 나쁜 짓이야. 이게 바로 증거 조작 법 왜곡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 왜곡. 포인트이기 때문에 법 왜곡죄 정말로 통과돼야 된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 수사, 기소, 재판까지, 그렇죠. 판사까지 모두 네. 관여되는 자는 법 왜곡죄 그렇죠. 신설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 동의합니다. 어미준 지청장 말이 어미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 주인 검사가 무혐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주인 검사가 그 사건 배당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무혐의 지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주인 검사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는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거고 너무해. 지금 차장 검사가 지금 부장 검사한테 했던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 잠깐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장 검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장 위에가 차장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일반 사회랑은 좀 다르죠. 부장 위에 차장인데 차장 검사하고 이 힘들었던 부장 검사하고 나눈 메신저가 이번에 또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거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부장 검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희 당시 차장 검사가 이 부장 검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메신저로 어미준 청장님께서 취업 규칙 무효 여부 판단할 필요 없다고 하신다. 괜한 분란 소지 민사재판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좀 조용히 있어라. 네.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러고 나서도 부장 검사가 나 정말 잠도 못 잡니다. 제발 한 번만 좀 이야기 나눕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충심으로 내가 말씀드려. 근데 아예 대꾸도 안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메신저에서 말을 나눕니다. 그렇죠. 여전히 핵심 증거가 좀 누락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 김동희 차장 검사가 논리도 안 맞고 억지 부리는 것 같다. 역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억지 부리는 네. 부장 검사 검사가. 너 왜 이렇게 억지 부리냐 이놈아. 저기서 핵심은 네. 괜한 분란의 소지 저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그 위에서 밑에 검사들한테 아이고. 조용히 시킬 때 분란 만들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장 검사가 사실은 부장 검사쯤 되면은 검찰의 간부급이고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그 누락된 증거를 대검에 스스로 개별적으로 보내잖아요.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소가 맞는데 검찰이 사건을 좀 물럭거리더니 무혐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과연 사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쿠팡 무혐의 부분은 그냥 뭐 단순한 뭐 노동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네. 검찰 수사권 전반을 들여다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지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의혹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저희가 저 검사들을 전부 다 증인으로 신청을 또 해놨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분노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여기서 폭발할 겁니다. 자, 저 부장 검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참다 안 돼서 제발 이 어미준을 좀 처벌해 달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냈잖아. 네. 그런데 참, 진짜 열받는다. 대검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았잖아. 네. 어미준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장 검사를 족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검이 이 부장 검사를 불러다가 야, 너 왜 위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너 부장 전결로 영장 청구를 했느냐. 그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지청장 승인 받지 않고 대검찰청에 쿠팡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왜 너가 냈어? 이놈은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 라고 부장검사를 족치고 있습니다. 조직의 파괴자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대검에서. 와, 이거 너무 분노 포인트 아닙니까? 이거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폭발했어. 됐다. 이 부장 검사는 우리 박정훈 대령의 사건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 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장검사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따라야 될 절차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정신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려는 이 사람을 집단적으로 지금 탈탈 털어서 처벌하려고 한다. 박정훈 대령과 처지가 비슷해 보입니다. 따라서 어미준이를 이 핵심 증거, 내부 지침서를 누락시키겠다, 네. 은폐하게 했다. 네. 허위 공문서 작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네. 중요한 건 직권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직권남용도. 직권남용을 본죄로 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부수적인 관련 범죄로 해서 공수처에 고발 들어갑니다. 공수처에 고발 들었어. 근데 뭐 공수처가 알아서 하겠죠.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접근의 의심도 해보는데요. 네. 왜 어미준은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본인의 이제 직속 부하가 본인을 대검에 신고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쿠팡을 케어했을까? 쿠팡하고 대통령실하고 인적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을 예. 해보는데요. 의심 아닙니다. 그거 네, 굉장히 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검색 엔진에다가 포털에다가 쿠팡에서 정치계 정관계에서 누가 많이 갔는가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우리 그때 한번 잠깐 네. 뭐 자료 준비한 거 있었는데 예전에. 네, 그런 게 아마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 아닙니까? 이제 취업 규칙을 아무리 회사가 마음대로 작성을 하더라도 이게 노동법 하위에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쿠팡이 플랫폼 뭐 물류 뭐 이렇게 유통 이런 걸 하면서 또 외주 하청 그다음에 소비자들과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회나 정부 쪽에서 보면은 쿠팡에서 대관 이른바 정부 기관 권력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눈썰미를 가지고 네. 어미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죠, 사실은. 네. 쿠팡 사건은 민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건이고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렇습니다. 사건인데 그런 사건마저도 검찰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진짜 할 수 충격이야. 있다는 거예요. 수사권을 네. 가지고요. 그래서 충격. 쿠팡 사건을 포함해서 과연 검찰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이 그 과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이 그 얼마 한다고 그거를 안 주려고 그걸 바꾼 거야 쿠팡이. 진짜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그런 이 정말 사회적 약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은 정의롭고 평등한가라는 네. 근본적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전 국민에게 좀 전달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같이 좀 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이거 이 사안만큼은. 저는 저 오늘 듣고 너무 속이 답답해지는 게 일용직 노동자분들 입장에서 노동부에서 핵심 증거를 압수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대법원 판례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무조건 됐다 그렇지. 됐어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이게 좌절돼. 좌절되면 와 이거 어떻게 진짜 이 답답함을 나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좌절이 돼. 네. 근데 봤더니 대통령실하고 쿠팡과의 인적 교류가 이렇게 많더라. 이 사진은 바꾸었나요 그때? 바꿨네요. 네, 바꿨어. 이렇게 인적 교류가 많더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검찰, 사법부 굉장히 지금 우리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야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냐. 매우 지대한 상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삐뚤어 나가지 않게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도 이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게 왜 민생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쿠팡 불기소 사건이 최근에 지금 이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쿠팡 중에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인 어쨌든 분들에 대해서 그냥 해먹으려고 퇴직금마저도 안 주려고 지금 한 게 이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이었는데 이게 어떤 간에 쿠팡 사건이 뭔지 아는 분들도 좀 듣긴 들었지만은 네. 이게 약간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
대변인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려나 한번 모르겠네. 해볼까요? 데뷔전을 쿠팡으로 한번 치러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 봐서 이게 예, 또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없을지가 예. 예, 부담이 되네요. 예. 일단 그 쿠팡의 소속의 단기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 규칙으로 원래는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로를 지속적으로 하면은 퇴직금을 나오죠. 1년에 따라 그렇죠. 한 달분을 예.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취업 규칙을 변경을 해서 그걸 안 줘도 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노동청에 진정을 해요. 예. 그래서 부청 노동청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검찰도 같이 이 수사 수사를 지휘를 하게 하니까. 됐는데 예. 수사 지휘를 하는 형식으로 예. 같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부천 지청의 가장 높은 지청장이 어미준 지청장입니다. 대장동 유명한 수사를 사람이지. 했던 아주 친윤을 넘어 찐윤 검사라고 알려진. 예. 그리고 그 밑에 이 김동희 차장검사가 있고요. 예.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주임 위에 부장검사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주임 검사와 그리고 그 부장이 사건 핸들링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부장이 바로 위에 차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는 거예요. 이 수사 과정 중에. 당신이 압수수색 영장 쳤어? 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이거는. 압수수색이 언제나 그건 노동청에서 하는 거니까. 부천 노동청에서도 아주 몇몇만 알고 있는 수사 기밀 사항이었는데 예. 당신이 쳤냐고 차장한테 보고할 수도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부장은. 그래서 이 수사 기밀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지? 본인이 짚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은 그 당시에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들은 검사가 이 수사 과정에서 같이 면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래서 갔을 때 차장 검사와 본인의 이 변호인이 굉장한 친분 관계를 과시하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장 검사에 따르면. 우리 연수원 동기라면서요. 연수원 동기고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고 여성이었던 걸로 네. 보여요. 같은 학부모고 언니 동생 하는 사이다. 같은 대치동에 산다며. 예,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같이 네. 보내고 학부모 사이라서 대단히 끈끈하다라는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이 이야기라고 부장은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이 논리가 법리가 그래요. 취업 규칙이 변경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유리하게 바뀔 때는 그러지 않은데 불이익하게 변경될 땐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대변인이 너무 말이 많으시니까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너무 말이 많으면 기자들이 중간에 노트북 적고 나가요. 제가 원래. 그런-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딱 보도자료는 A4 용지 한 장 반. 맞습니다. 그 넘으면은 기사가 아니고 소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압수수색도 밀행성의 원칙이 관철돼야 되는데 미리 알고 있었다. 엿바꿔 먹은 윗선에서. 거다. 그런 그렇게 의혹이 지금 있다. 의혹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검사한테 직접 예. 지시를 해가지고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좀 보면 이게 정말 웃기는 사건이더라고요. 원래 아까 말한 대로 1년 일하면은 어떤 직장이든 간에 그 소정 근로 그 시간을 일했으면은 퇴직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소정 근로 시간을 다 일했으면 그걸 1년 쭉 일했으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한 달 중에서 한 달 기준이니까 일주일 갖다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 그럼 그 한 달은 퇴직금 산정에서 빼는 거야. 빼고 나머지 그러면은 그 12달 중에서 한 달 했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13달째에서 일했으면은 1년치가 이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쿠팡에서 원래는 그렇게 다 퇴직금을 지급을 하다가 23년 5월에 저거 취업규칙을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몰래. 몰래. 그래서 뭐 어떻게 바꿨냐면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1년 12달 중에서 11월까지 계속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이상 일을 했어. 근데 11월 달에 잠깐 내가 좀 한 주일 일이 있어 갖고 14시간만 일했어. 그러면은 12일부터 다시 리셋이 돼서 이때까지는 퇴직금 없는 거야. 다시 여기부터 다시 리셋. 1일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갑자기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노동청에서 이걸 적발을 해서 조사를 들어간 거거든요. 노동청에서는 이제 기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맞아요.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지를 부천지청에 그 검찰에다가 야 이거 불법이니까 쿠팡이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그 기소 의견을 해달라 했는데 더 결정적인 거는 이걸 갖다 취업 규칙을 원래 변경을 했으면은 알려줘야 될 거냐 그 회사 직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노동자들이 거기서 그
직원들이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노조에서 이렇게 그걸 받아주거나 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을 하지 않고 내부 그러니까 저 지침서를 따로 직원 그 간부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거 얘기해주지 마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그렇게 했다는 거야. 저게 압수수색에서 확보가 된 거야. 네, 맞습니다. 노동청에서. 예. 만약 이의를 제기할 때만 저걸 개별 대응해라. 그러니까는 거기 일하던 쿠팡 일용직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퇴직금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들고 일어난 거지. 이러니까 이게 딱 빼박이잖아. 이게 어떻게 합법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쿠팡이 자기들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고 이거는 빼박이네. 결정적인 증거를 내부 지침이 해서 부천지청에다가 이걸 기소 의견을 송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노 변호사는 지금 얘기를 좀 잘 따라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 지금 잘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대변인 될 수 있어 지금. 쿠팡이 바로미터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그 고용노동청에서 압색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 이 엄희준이 이제 김동희 차장하고 이 두 분이 사실은 직권남용으로 걸렸는데 예, 1인자 2인자 부천지청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말고 보고서에다가 그 압색해서 나온 그 결과물도 포함시키지 말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수사 자료를 다 빼고 불기소해라라고 이 주인 검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왜 그럴까? 화장실에 불러가지고 굳이 그렇게 핵심 증거가 있는데도 왜 그걸 빼고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증거가 있는데 기소 안 하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아예 안 올려버리는 거예요. 검사들이 치사하게.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왜 빼냐고 어떤 경우?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금방 내가 말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한 상태에서 중요한 증거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들을 같이 올리면 불기소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 증거 자체를 인멸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에 누군가가 로비를 해서 뭐 갈비짝 하나 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로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난 얘를 꼭 불기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하고 친한 애니까.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저번에부터 내가 계속 말하지만 홍사훈 기자하고 나랑 친하면 이심전심이지. 내가 꼭 반드시 홍사훈 기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알려줘야 돼. 자기한테 알려줄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둔해가지고 막 직접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장혜미 변호사는 안 그래요. 내가 딱 눈만 척하면 치면 뻑이야? 우리는 서로 다 알아들어요. 착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증거인멸을 이제 먼저 시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담당하는 검사를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이거 불기소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엄희준과 이 부장검사 찾아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엄희준 그러니까 노동청이 원래는 이걸 기소 의견으로 다 이제 올렸어요. 올렸잖아. 이거는 빼박이니까 빼박 증거가 압수수색해서 걸렸으니 이거는 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소해달라 검찰이 하고 넘겼는데 그리고 그 기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압색해가지고 나온 자료들 그거를 붙였는데 엄희준 청장이 갑자기 주인 검사를 화장실로 부르더니 이거 불기소해라 그리고 요 압색해서 나온 그 자료는 여기에 첨부하지 말아라 수사 자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메신저로도 보냈다는 거예요? 네, 메신저로도 뭐 쪽지인가 뭔가를 보냈고 화장실로도 부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보냈으면은 검찰에서 그냥 그러면 얘네들이 수사를 잘했네 그럼 기소하면 돼. 이게 이른바 자기들이 다시 한번 수사하는 보완 수사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기소 의견들 뭐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가졌지만 이 부분이 기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으니까 검찰로 의견을 달아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한 건데 노동청의 의견에 뭐 검사가 구속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 주셨다시피 취업 규칙이 대단히 법리에 맞지 않게 변경이 돼서 이 부장검사로서는 쿠팡과의 이해관계 뭐 이 차장이 윗선이 이 김앤장 변호사 친한 걸 다 떠나서 법리적으로 이거는 요즘은 노동자성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걸로 판단된다. 설사 그게 아니어도 그리고 이미 퇴직금이 발생할 걸로 기대하고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무조건 14일 안에 줘야 돼요. 네. 그거를 안 지키면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 부분이 합의가 되면 1심전까지 했으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거지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래 취업규칙 바뀐 게 법리에 안 맞더라도 두 번째 이 사람들 근로기준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이거 줘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어떻게 불기소 무혐의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검사로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제기인데 본인이 그러니까 패싱을 하고 주인검사한테 야 빨리 불기소 처리해. 그러니까 대검에 이거는 좀 볼륨이 있는 사건이니까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제일 핵심 증거인 아까 노 변호사님 짚어주신 내부 지침. 노동청에서 했던 그런 내부 지침 다 싹 다 누락하고 그냥 헐겁게만 해서 보내니까 이 부장검사가 그것도 뒤늦게 알고 자료 보완을 해서 보냈지만 이거는 추급 보완일 뿐이니까 처음에 이 알맹이만 이제 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서 이 사건 보면 저도 처음에 이게 복잡해갖고 잘 안 들어보게 됐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어쨌든 법조인 카르텔이 같은 대치동에 다 산다. 변호인도 대치동 살고 검사도 같은 대치동에 사는데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다. 그 아까 김동희 차장검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치동에 사는 그 카르텔들은 전부 다 법조인, 뭐 모두 다는 아니지만은 같이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같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적 경제적 최약자층 계층은 여기에 대해서 이 카르텔이 의도하는 대로 조작하는 대로 네. 그냥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소조차도 안 하는 이 사건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사건이더라고요. A와 B 중에 선택을 할 때 누구 편을 들은지 더 들어야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노동자라는 선택은 하지 않았던 근데 좀 거예요. 이상한 게 있어. 이거 취업 규칙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고용노동청 다른 지청,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부천지청에서 벌어진 예. 일인데 부천지청 말고 다른 청에서는 이런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다 했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주장은 노동부도 문제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부 첫 번째 문제이고 예. 그런데 그걸 바로잡으려고 이 부천지청 그 고용노동청에서는 어쨌든 처리를 한 거잖아요. 압색까지 예. 해가지고. 예. 근데 이 그 엄희준 뭐 등등 이하의 이제 이렇게 처리한 사람들은 다른 데서는 다 불기소하고 다 무혐의로 나왔던 원래 것인데 여기서만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니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우리 협조하는 게 내가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취지를 자기네들은 만들었던 얘기인 예, 것 예. 같아요. 근데 그게 나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 부천지청이 원래 정답이잖아요. 예. 우리가 뭐든지 불리하게 뭔가 변경되려면 그 상대방하고 이거를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알려줘야 되고 상대방이 안 상태에서도 그거를 승인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르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고 자기는 모르면서 속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알리지 말고 또 다른 데서는 그렇게 무혐의 처리해주고 이거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말이 안 된다. 예. 두 번째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고용노동청에서 변호사들이 일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막 이런 노하우를 막 쌓아요. 그런 다음에 로펌에 큰 로펌에 들어가요. 김앤장이든 뭐 태평양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실제 그런 데서 일하는 이 담당 변호사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거 전담으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 이 쿠팡에서 담당했던 변호사도 그 팀이 이제 따로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고용노동청 팀이 따로 있거든요. 고용노동 관련. 그러니까 다른 노동청들은 다 이미 손을 예, 썼다고 볼 수 있겠구나.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거를 예. 아마 이렇게 손 쓰고 예. 암묵적으로 예.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이건 옳지 않다는 의견서를 그렇지. 내고 예. 막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넘어갔던 건이었던 것 같아. 부천에서 그런데 부천에서 문제가. 이번에 이제 거기 노동청이 제대로 이런 그렇죠. 그 노동청이지. 부천 노동청에 있는 사람이 예. 이건 옳지 않다 해가지고 아. 이거를 압색까지 해가지고 사실 예. 이상한 건데 아까 장 변호사 말처럼 압색했다는 사실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렸는데 예. 어떻게 위에서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 아까 말한 그 카르텔 이쪽에서 근무하던 변호사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전강 카르텔이거든요. 결국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알려줬을 가능성이 정보가 있다.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아. 거죠.